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담당하는 안현철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지난 7주차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10주차까지 총 4주 동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MS 오피스에 내장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MS 엑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주간 우리가 배웠던 엑셀은 이른바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 기능 중심의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심의 엑셀 소프트웨어들을 쭉 배워왔죠. 그런데 이제 이 엑셀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기능을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그 매크로 기능과 그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은 VBA라고 부릅니다.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주 좀 짧고 굵게 인텐시브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VBA를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VB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MS 엑셀에 탑재하게 된 계기는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VBA가 MS 엑셀에 탑재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VB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크로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S 엑셀에 탑재되어 있는 매크로라는 기능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서 일단은 이 매크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탑재하시고요. 이 매크로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VBA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VBA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뭐 이런 개념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스프레드시트 형태 워크시트를 다루는 그 엑셀 프로그램만 익숙하잖아요. 녹색 아이콘의 엑셀 프로그램만 익숙한데 우리가 이따가 프로그램을 짜려고 이제 하다 보면 그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짜는 게 아니에요. 엑셀 프로그램 말고 그 안에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존에는 이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팝업돼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록하고 실행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편집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걸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보여드리고 이것이 어떤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VBA 공부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시저라는 개념, 그리고 프로시저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서브 프로시저, 함수 프로시저,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객체의 하위 개념인 메소드라는 개념, 속성이라는 개념, 이런 거. 그래서 프로시저, 뭐 객체, 메소드, 속성, 서브 프로시저, 함수 프로시저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 언어에서 주로 활용되는 각종 수리적인 연산자들, 그리고 오늘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문법 중에 하나인 조건문,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조건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오늘 1차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크로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란 무엇인가? 매크로는 자, 우리가 명령을 수행을 하죠. 뭐 엑셀이든 뭐 오피스 프로그램에 사실은 엑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매크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오피스 프로그램 쓰다 보면 뭐 엑셀의 경우에 자, 뭐 이런 명령, 저런 명령, 요런 명령, 이런 명령들을 순서대로 쭉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 A라는 작업을 한 다음에 B 작업을 하고
B 작업을 한 다음에 C 작업을 하고 C 작업을 한 다음에 D 작업을 하는 그 일련의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A부터 D까지의 그 과정이 예를 들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뭐 1000번 반복해야 된다, 10,000번 반복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그걸 1000번, 10,000번 반복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일인데, 단순한 업무인데, 그리고 되게 간단한 업무인데 그런 일련의 명령들을 자주 수행해야 되는, 반복 수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게 자동화를 하면 불필요한,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구현해주는 그런 일련의 기능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해요. 매크로. 그래서 뭐 우리 무슨 뉴스 같은데 보면 뭐 누가 뭐 무슨 콘서트 티켓 샀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 남들은 뭐 못 살 때 빨리 샀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콘서트 티켓을 사려면 뭐 로그인을 하고 어디를 클릭한 다음에 결제를 눌러서 어떻게 클릭하고, 이게 사실은 딱 정해진 플로우잖아요. 그죠? 이거를 컴퓨터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눌러서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이거를 컴퓨터에게 자동으로 쭉 기억을 시켰다가 그거를 계속 시도하면서 기계가 무한정 빠르게 계속 시도하면서 반복하게 하면 그것도 매크로죠. 이렇게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은 원래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될 단순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컴퓨터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빠르게 재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매크로인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매크로는 엑셀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워드에서도 되고 파워포인트에서도 돼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군에서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자주 쓰게 되는 게 엑셀에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크로를 사실은 워드에서 배워도 되고 파워포인트에서도 배워도 되지만 주로 매크로는 엑셀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크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오피스에 매크로 기능을 탑재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컴퓨터가 기억하게끔 하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명령, 행동들을 기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야, 여기서 이 셀을 클릭해, 그 다음에 요 셀을 복사해, 그런 다음에 저쪽을 클릭해서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 이렇게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경우는 알아듣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컴퓨터는 오로지 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원래는 기계어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기계어 대신 기계어는 완전히 0과 1 이렇게 이진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뭐 나중에 또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기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 또는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인터프리터라고도 해요. 컴파일러 방식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 어찌됐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이렇게 번역해주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간의 행동들을 표현을 해야 컴퓨터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C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전통적으로 유명한 언어입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자바라고 하는 언어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고 있다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거쳐서 기계어로 번역이 되면 그게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매크로도 사실은 컴퓨터가 결국은 알아들어서 사람이 의도했던 처음에 했던 행동들을 따라서 하게끔 해야 되니까
이 매크로도 뭔가 이 매크로의 기능, 내용을 표현할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C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고 자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낙점한 언어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 예,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근데 앞에 비주얼이 붙어서 그렇지 원래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래 출발은 베이직이라는 언어부터 출발을 해요. 베이직은 아주 역사가 깊은 언어예요. 네, 제가 올해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 컴퓨터를 배웠을 때 애플 2 컴퓨터를 배웠다고 했죠. 예, 그때 제가 사용했던 언어가 애플에 탑재되어 있던 베이직 언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가 베이직 언어죠. 근데 이 베이직의 B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비기너의 줄임말이에요. 그 얘기인즉 초보자, 이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예, 그래서 C 언어나 자바나 뭐 이런 걸 쓰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금만 잘못 처리하면 바로 에러 나고 이런 막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베이직 언어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예, 뭐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 웬만하면 다 실행해주고 초보자가 쓰기에 가장 편리한 언어 중에 하나가 베이직 언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직 언어를 윈도우 환경에 맞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언어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고요. 그러니까 현대판 베이직 언어죠. 요 언어가 가장 매크로를 표현하기에 좋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비주얼 베이직 언어는 사실은 범용성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쓸 줄 알면 이걸로 뭐 무슨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웹브라우저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라 이 엑셀이라고 하는 혹은 워드라고 하는 혹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에 이렇게 탑재돼서 그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한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표현하고 처리하고 이런 거에 특화된 비주얼 베이직 언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비주얼 베이직 언어는 그거대로 있는 거고요. 이 언어를 기본 컨셉은 그대로 따오되 이 엑셀에 특화돼서 잘 돌아가게끔 그런 형태로 약간 좀 변형을 해서 만든 언어를 새로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 언어의 이름이 바로 VBA인 거죠. 그래서 그냥 비주얼 베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for applications가 붙어요. 그래서 VBA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비주얼 베이직은 비주얼 베이직인데 뭘 위한 비주얼 베이직? 예, 이런 엑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VBA입니다. 이 언어로 기록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VB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VBA를 배워서 뭘 구현하려고 하는 거냐? 예, 우리가 구현하는 그 결과물은 뭐냐? 결과물은 매크로예요. 매크로. 우리가 이렇게 VBA의 방식으로 뭘 막 일련의 명령들을 지시하면 그 명령들을 하나의 명령처럼 실행시켜주는 그 실행의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매크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매크로는 이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에. 그 매크로 기록을 딱 켜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동으로 기록을 해줘요. 어떤 언어의 양식으로? VBA 언어의 양식으로 엑셀이 자동으로 해석해서 쭉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냐? 당연히 아니에요. 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는 그 편집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맨 땅에서 처음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예, 그래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매크로도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일종의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간주를 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 매크로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 아까 뭐 엑셀에 한정되어서 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주얼 베이직의 확장성을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특정 파일을 여는 거 가능해요.
특정 파일을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하드디스크 포맷하는 거 가능해요. 네. 그리고 뭐 무슨 상대방의 문서를 지워라 가능해요. 예. 그리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라, 그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다른 그 컴퓨터 메모리에 몰래 기생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복제하면서 나쁜 짓을 행동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예.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예. 마치 그 사람 몸에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잖아요. 숙주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막 복제해서 숙주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숙주가 되는 PC의 자산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를 막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허가받지 않았는데 쓴다든가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매크로가 굉장히 강력한 건 좋은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엑셀 매크로 안에다가 어떤 나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자꾸 심는 거예요. 예,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그 악명 높은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나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엑셀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수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엑셀 파일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랑 가까운 어떤 친한 교수님 혹은 연구자가 이거 중요한 실험 결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엑셀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만약에 바이러스 매크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바로 금세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 바이러스가 아주 악명을 많이 떨쳤어요. 언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초중반 때는 이 매크로 바이러스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컴퓨터를 새로 완전히 새로 포맷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MS에서 생각한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매크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능일까요? 아니면 진짜 일부 전문가들만 이 기능을 주로 쓸까요? 예, 당연히 후자겠죠. 누가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엑셀 사용자 중에서 매크로와 VBA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0.1% 될까요? 1% 될까요? 거의 잘 안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기능도 아닌데 괜히 이거 켜놔가지고 바이러스만 퍼뜨리면 사용자들의 불만만 많아질 거잖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냐. 근데 이런 기능 쓰지도 않는데 왜 이걸 풀어놔가지고 바이러스에 내 걸리게 하고 왜 날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S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자,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옛날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엑셀 파일은 확장자가 하나였어요. XLS라고 하는 거 하나. 근데 이 XLS 파일이 어떤 파일은 데이터만 담고 있고 어떤 파일은 데이터 외에 매크로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장자만 봐가지고는 이 파일 안에 데이터만 들어있는지 데이터 말고 매크로도 같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매크로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다운로드 안 받을 수도 있고 실행을 처음부터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확장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피스 2007 버전 이후부터는 확장자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들어있는 엑셀 파일은 XLSX로 끝나고요. 확장자가 매크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엑셀 파일의 경우만 XLSM으로 바꿨어요. 매크로의 줄임말이죠. XLSM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파일은 매크로가 들어있는 엑셀이구나, 이 파일은 매크로가 안 들어있는 파일이구나를 우리가 안심해서 볼 수 있고, 매크로가 안 들어가 있는 엑셀은 마음껏 여셔도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엑셀 파일인데 XLSM으로 끝나더라,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거나 정말 확신하는 파일 아니면 처음부터 안 열어보는 게 상책이죠. 그게 이제 MS가 취한 첫 번째 대응이었고요. 자, 두 번째 대응은 뭐였냐? MS 오피스의 기본적인 보안 설정에 매크로 자체를 실행을 아예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예, 아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딱 깔았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나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예, 디폴트는 실행을 안 되게끔 막은 게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막 같이 실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매크로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보안 설정을 바꾸는 것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이 보안 설정 풀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매크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매크로가 얼마나 편리한 기능인지를 실행을 시켜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엑셀을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새 통합 문서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파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때 파일 버튼 누르시고요. 쭉 밑에 보시면 요 맨 아래에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옵션을 클릭해 봅니다. 클릭. 그러면 엑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예전에 해찾기 설정할 때 추가 기능 가서 해찾기 했잖아요. 오늘은 추가 기능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보안센터를 한번 눌러봅니다. 보안센터. 자, 그러면 여기 맨 우측에 보안센터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세요? 보안센터 설정.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안센터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매크로와 관련된 보안을 설정하고자 하죠. 자, 매크로 설정에 가봐요. 그러면 자,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크로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0.1%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못 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를 배우고 매크로를 실습할 건데 매크로가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 위험하지만 우리는 엑셀의 전문가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매크로를 쓰겠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이지만 우린 쓰겠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매크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메뉴의 방식이 리본 메뉴잖아요. 리본 메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 탭들이 있죠. 그 탭들 중에 여기 보시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디폴트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탭 중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개발 도구. 자,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체크, 개발 도구. 이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 있는 탭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열어두면 이런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켜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를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매크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개발 도구라는 탭을 클릭하면 여기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호출하거나 매크로와 관련된 기능들을 별도의 아이콘으로 뽑아서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고 실험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에, 자, 제가 11주차 오늘이 11주차 실습 파일을 우리 바탕화면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bsp11_exer 여러분들 이 캠퍼스 통해서 제가 배부해 드리는 그 실습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열기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 이런 파일이 나와요. 자, 지역별 남자 배우 인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표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밑에는 표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자, 요 아래에 있는 표를 요 위에 있는 표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할 건데, 그냥 할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는 모든 편집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을 하게끔 하면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할 건데, 자, 매크로 기록은 여러분 보기 탭에 가면 여기 매크로가 있어요.
여기에 매크로 기록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방금 새로 만들었던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이 매크로 기록 버튼 요거를 바로 클릭해서 매크로를 기록을 해도 돼요. 자, 우리는 뭘로 할까요? 예, 보기 탭으로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개발 도구 탭을 안 열었으면 무조건 보기 탭에서만 할 수 있어요. 보기 탭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의 이름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매크로 이름 뭐로 정할까요? 우리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엑서라고 하고요. 근데 이 실습이 첫 번째 실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예, 프롤로그? 그냥 1번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는 매크로니까 엑서 00 미안합니다. 00 이렇게 쳐보도록 합시다. 엑서 00이라고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번엔 똑같이 따라서 치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스페이스 공백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매크로 이름을 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참으세요. 이따가 잠시 후에 비주얼 베이직 용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저를 따라서 공백 같은 건 없이 특수문자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엑서 00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기록을 시작합니다. 근데 자, 이제 확인 누르면 매크로 기록이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네, 엑서 00하고 확인 누른 다음부터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저를 이제 따라서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자,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시작됐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아래 거를 위에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체 영역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13번부터 어디까지? D19번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A13번부터 D19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봤더니 정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렬이 가운데 정렬돼 있죠. 자, 홈 버탭에 가서 정렬을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 자,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전부 다 가운데 맞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줄이 또 닫혀 있어요. 그죠? 줄. 그러면 글꼴의 위에 있는 테두리에 가서 무슨 테두리? 일단 모든 테두리. 예, 모든 테두리 쫙 이렇게 쳐주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가운데는 다 모든 테두리인데 바깥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굵은 테두리로 하나 딱 치워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눌러서 바깥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 번 더 둘러주라. 그래서 이제 굵은 테두리까지 이렇게 긁었어요. 자, 이제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안 똑같죠? 예, 뭐가 다르죠? 예, 위에가 노란 줄인데 얘는 노란 줄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A13번부터 어디까지? 예, D13번까지를 이렇게 긁어주고 무슨 색깔? 이 노란 색깔. 예, 이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준 색깔에 있는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노란색 칠했어요. 자, 이제 위에랑 아래랑 똑같아요? 살짝 다르죠? 뭐가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 열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A13번부터 어디까지? A19번까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요 굵은 글씨. 그죠? 예, 굵게 컨트롤 B 굵은 글씨 딱 누릅니다. 그러면 굵게 됐어요. 자, 어떻습니까? 위에랑 아래랑 이제 100% 똑같은 모양이 됐죠. 예,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행동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셔도 되고, 보기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요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 이제 다 했으니까 기록 그만해야죠. 기록 중지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또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아무 편집이 안 되어 있었던 이 테이블의 모양을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정돈된 모양으로 위에 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들이 엑서 00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로 컴퓨터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저장된 거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남자 배우 탭 옆에 여자 배우를 준비했어요. 자, 여자 배우 시트를 한번 눌러 봅시다. 여자 배우 시트. 그러면
아까는 이제 남자 배우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자 배우 최지우, 송혜교, 강소라가 있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편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매크로 기록을 안 했더라면 아까처럼 또 선택하고 뭐 테두리 치고 뭐 하고 뭐 이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내가 다 앞에서 했던 내가 했던 노가다 작업을 똑같이 또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왜냐면 우리가 뭘 기록해 놨으니까 매크로를 기록해 놨으니까. 자, 그래서 매크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실행 마찬가지로 보기에 요 아래 눌러서 매크로 보기를 클릭하셔도 매크로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은 개발 도구에 가서 요 매크로라고 하는 버튼 누르셔도 매크로 실행이 됩니다. 자, 매크로 보기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실행. 자, 보기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 보기 클릭. 그러면 볼 것도 없죠. 뭐 우리가 기록한 매크로는 엑서0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엑서00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한번 지금부터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얘가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샥. 예. 눈 깜짝할 사이에 됐죠. 그죠? 네. 내가 아까 취할 때는 분명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는 뭐 그런 거 봐주지 않죠. 아주 순식간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모양을 바꾸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매크로가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매크로를 쓰게 되면 표의 모양을 일괄 변경하는 방금 보신 것 같은 그런 노가다 작업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되는 그런 마법을 우리가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능이 중요하고 이 매크로를 좀 더 잘 쓸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와 비주얼 베이직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크로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라고 하는 언어를 쓴다 얘기했습니다. 이 언어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념과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MS 오피스 제품의 자동화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VBA가 굉장히 쓸만해요. 예, 그래서 이 VBA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쓰시게 되면 이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엑셀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모든 함수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엑셀이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함수나 엑셀이 제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능들도 내가 프로그램으로만 구현할 수 있으면 어떤 기능이든 어떤 함수든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해서 공유해 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원래 엑셀에서는 제공되는 기능이 아닌데 제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런 뭐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이런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거죠. 비주얼 베이직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초등학생들도 익힐 수 있는 아주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근데 이 비주얼 베이직을 알아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베이직을 VBA로만 써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조금 인기가 많이 식었는데 예전에는 그 컴퓨터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확장자가 원래 이제 웹사이트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TML 또는 HTML로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로 접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안에 웹 프로그래밍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뭐 JSP라든가 뭐 PHP 뭐 이런 걸로 접속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확장자가 ASP인 사이트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뭐 요새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 ASP라고 하는 언어가 액티브 서버 페이지스의 줄임말이고 이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ASP 언어가 또 비주얼 베이직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또 웹에 인터랙티브하게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작동하게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언어 중에 VB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게 또 비주얼 베이직의 기초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예를 들면 자바를 잘 쓸 수 있으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자바의 계열 JSP라든가 이런 뭐 유사 언어들을 익히고 쓰는데 유리한 것처럼 비주얼 베이직을 잘 이해해 두면 이런 비주얼 베이직으로부터 파생된 언어들을 한꺼번에 배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의 기초 원리나 내용들을 잘 익혀 두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주얼 베이직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 한구석에 계속 이런 걱정과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거다, 마스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2주 만에 마스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그런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2주 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2주 만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내 머릿속에 넣어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주얼 베이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 for 애플리케이션스를 배우는 거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매크로의 자동화 이런 거의 기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하는 거, 그거 이제 매크로 기록을 막 시켜봤죠. 매크로 기록하는 거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매크로 기록하는 거 굉장히 쉬웠죠. 그냥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액션들을 막 취하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금세 저장을 시켜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까 엑서 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기록을 시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냐면, 자,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자, 옆에 모듈에 자, 엑서 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세하게 해석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내용이 이렇게 쭉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하나 치지 않았죠.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데 가서 버튼을 눌렀고 이런 액션들을 취했지만, 그 액션들을 컴퓨터는 오롯이 해석해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 체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기록을 시키고 저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는 아주 복잡하게 자세히 배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업무를 100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내가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를 100번 반복하는. 그런데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프로그래밍 언어 VBA에서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이거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잘 뭐 얼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언어가 많아요. 그런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매크로 기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비주얼 베이직 for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냐면, 일단은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그 기본되는 작업을 뭘 이용해서? 매크로 기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쭉 기록을 시키는 겁니다. 기록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방금 본 거와 같은 이런 코드들이 자동 생성되겠죠. 그런데 이 코드들이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직접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어렵지만 이미 만들어진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게 다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A13부터 D19까지를 쭉 긁어서 선택했잖아요. 레인지는 범위란 뜻이잖아요. A13부터 D19의 범위를 셀렉트, 선택하라.
내가 처음에 마우스로 긁어 선택한 게 이렇게 번역됐네. 이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with selection, 선택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horizontal alignment, 이게 뭡니까? 수평으로 정렬이죠. 수평 정렬을 어떻게 하래요? 센터로 하라고 했네. 센터. 센터는 뭐예요? 중앙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예, 전부 다 가운데 정렬 시키는 것부터 했잖아요.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코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이거를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영어에 대한 영어 단어만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이거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도 대충 여기서 이거는 이거를 처리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처리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처리하는 거구나, 이거를 대충 짐작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짐작으로. 그렇게 해서 표의 디자인을 바꾸는 코드가 만약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만, 거기에 코드에다 살짝 뭐만 얹으면 되겠어요. 이거를 100번 반복해야 되니까 그거를 100번 반복하게끔 하는 코드만 앞으로 뒤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수업을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냐면, 오늘 이제 수업의 컨셉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일단은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능들 기록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지,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주로 배우는 내용은 기록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연산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만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응하지 마라, 이런 조건문이라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번 반복하게끔 하는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크로로 기록이 안 되거든요. 매크로로 기록이 되지 않는 핵심적인 프로그래밍 기법들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나머지는 뭐 조건에 따라 반응할 내용이라든가 반복해서 처리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연산 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동할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매크로 기록을 이용해서 기록한 코드를 조금씩 바꿔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주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필요한 수준으로 충분히 배우는 게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주로 뭐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겠어요? 요 내용. 예. 매크로로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 중심으로 주로 이제 이번 시간 통해서 배울 예정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아까 뭐 제가 이제 저장된 코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프로그램, 앞으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짜면서 계속 쓰게 될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을 이렇게 제가 살짝 창 열기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뭐 통합 문서나 이런 문서들 워크시트만 주로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행이 있고 열이 있는. 근데 사실은 엑셀 안에 얘도 같이 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얘도. 요게 이제 화면 상단에 이름이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Visual Basic Editor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Visual Basic Editor인데요. 자, 여기 이제 글꼴이 좀 작죠. 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물론 제가 이제 뭐 고해상도 동영상으로 올리겠지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도구의 옵션에 가서 편집기 형식에 가서, 네, 글씨 포인트가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크게 보시라고 제가 한 14포인트, 예, 14포인트면 잘 보이실까요? 16포인트로 할까요? 16포인트 이렇게. 자, 예, 훨씬 이제 시원하죠, 그죠? 글씨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창이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창, 두 번째 창, 세 번째 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창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내가 연 파일, 통합 문서죠. 통합 문서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통합 문서를 구성하는 그런 시트들, 개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체와 별개로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모듈 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그 매크로 기록을 할 때 모듈 1이 자동으로 생성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요 프로그램 서브 엑서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엑서00 매크로는 지금 이 중에 어디에 저장돼 있었냐면
모듈 1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모듈 1에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모듈이 없고 내가 모듈을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듈에 가서 삽입에 가서 새로운 모듈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모듈을 새로 삽입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모듈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모듈을 삽입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다가 매크로를 짜면 이 매크로는 모든 엑셀 개체에 다 적용이 돼서 작동이 될 수 있는데, 특정 개체 안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개체를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요 안에다가 매크로를 짜시면 요 안에서만 작동되는 그런 매크로도 여러분들이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매크로는 가능하면 이 모듈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모듈에다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파일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젝트 창의 프로젝트 탐색기 창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체를 클릭하면 그 개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속성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펼쳐진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속성을 건드리는 수준의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고난도 프로그래밍이라 우리는 여기 있는 속성창을 쓸 일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마 없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요 메인이 되는 요 창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드 창인데, 이 코드 창에 우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새로 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이 주로 이제 이 코드 창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그 디버그 같은 거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실행창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디버그에 뭔가 이제 직접 실행을, 지금은 이제 뭔가 실행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실행창이 뜨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직접 실행창을 통해서 뭔가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프로그램 어딘가에 내가 이제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찾을 때 쓰는 직접 실행창도 열어서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활용한 디버그 활동을 별도의 내용으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장이 됐더라, 요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아직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 안 했어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기본 용어부터 알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지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기본 화면 구성까지 살펴봤는데, 요 다음 내용, 비주얼 베이직 용어 2회부터는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강 첫 출발 시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2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